네, 이슈 리포트입니다. 이 기업에 주목하라. 네, 오늘은 그 금요일 일정을 좀 당겨서 IT의 전문가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연애 프로그램에도 진출하시고 연반인이 다시 받으셨네요. 네네. 네. 뭐 다 우리 앵커님이 키워주신 거죠. 왜 그러세요? 네. 그 저희 출연하시는 염승환 처장하고 같이 TVN에 네네. 무슨 코너입니까 그게? 프리한 닥터. 프리한 닥터? 예. 18일 날 나갔습니다. 아, 이미 방송이 됐어요? 네, 이미 방송 나갔습니다. 저희가 뭐 타 방송도 이제 홍보해주고 뭐 네. 하여튼 뭐 이영수 대표가 워낙 이제 요즘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IT가 그만큼 또 네. 주목은 되는데 저희가 앞에 다룬 이제 매크로 이슈들, 뭐 돌발 이슈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눌려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급 공백 때문에 완전히 어그러져 있었는데, 그렇죠. 네. 네, 엔솔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지나갔고, 근데 지나간 듯 했는데 아침에 또 북한 재료가 나와가지고 저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긴 맞습니다.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그래도 시장이 또 오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신 좀 차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본질로 돌아가서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올해의 역대 최대 매출이 전망되는 기업, 어떤 네.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파트론이라는 회사입니다. 파트론? 네, 카메라 모듈로 익숙한? 맞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MC넥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똑같은 거의 비슷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C넥스는 약간 편향적인 네네. 그렇잖아요. 앵커님 편향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가 뭐 항상 기업을 볼 때 뭐 네. 무슨 특별한 감정이 그렇죠. 있어서가 네. 아니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정상적으로 하면 좋아합니다. 네. 네. 정직한 기업들을 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또 네. 마찬가지로 이용수 대표도 네네. 한때는 네네. 많이 들였다고 작년에 했다가 많이 실패했던 종목이더라고요. 주가가 안 올라가가지고 네, 맞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결국엔 제자리를 찾아가는 맞습니다. 순간이지만 네. 자 MC넥스 이후에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파트론을 지금 네네. 보고 계시는데 파트론은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소개를 한번. 일단 삼성전자 모바일 쪽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전체 매출의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 그리고 네트워크 부품, 5G 관련 부품들, 뭐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이런 쪽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영역은 이제 전장 카메라 쪽,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5G 라우터,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고루고루 다 이제 걸쳐 있는 그 약간 교집합의 중심일 수도 있는데 네,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가 최근에 좀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네.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보다 네네. 위쪽으로 올라갔죠. 네네.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트론의 수혜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뭐 네네, 맞습니다. 링크드 돼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지금은 이제 그 합쳐졌지만 세트 사업부로 이제 무선 사업부가 그동안 이제 좀 마진율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19년 이후로 20%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 물량이 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쪽 카메라 모듈 납품하는 이제 MC넥스, 파트론 같은 회사들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 네. 이제는 올해는 이제 물량 경쟁,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경쟁을 펼치기로 했고 올해 한 3% 정도 포인트를 가져온다는 보관입니다. 그래서 한 4천만 대 정도가 정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천만 대 정산이 되는 데다가 작년에 중국 ODM 업체에다가 물량을 한 5천만 대 정도 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을 축소를 하고 이제 국내 생산 비중, 국내 협력사 생산 비중을 좀 늘리는 이런 것들도 좀 낙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래프가 나타내는 바는 네. 지금 뭐 대충은 이해되는데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네네. 근데 뚜렷한 것은 저 점선으로 나타내는 화웨이의 추락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이미 그거는 예견됐던 바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중국 업체들의 대부분 곡선들이 꺾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샤오미라든지 오포, 네. 비보. 일단 거기 중국 이제 삼성전자 네네. 곡선은 좀 올라가고 네네,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용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들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원가가 올라갔습니다. 부품 원가가 올라가면 제일 타격을 받는 업체가 저가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들이거든요. 이제 저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굉장히 약박한데 거기다가 원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거를 제품가에 전이하기 힘듭니다. 네.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 10만 원 올리는 게 쉽지만 저가 제품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생산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저기 보니까 중국 업체 네네. 점선 빼고 나니까 좀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파란색 굵은 선이죠. 네. 네, 맨 위에 있는 거. 네.
이제 작년 점유율이 한 19%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 22% 정도까지 늘린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스마트폰 시장이 14억 대 정도 되니까 네, 한 4천만 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이 파트론의 그 객단가라고 표현하는 네네. 보통 저희가 이제 ASP 네네.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객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까? 네네. 일단은 그 중저가에서도 카메라가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PCB라든지 뭐 케이스라든지 안테나라든지 다른 거는 코스트 절감을 위해서 좀 다운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네. 이 카메라는 포기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이 신흥국 소비자들이 카메라 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케팅 포인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쪽에는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다른 부품은 디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OIS라고 해서 손떨림 방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저가 라인업에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면 이제 ASP가 올라가고 좀 마진율도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딴 생각하고 그러세요? 아니. 프로듀서랑 같이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 보면 이제 네. 인이어를 끼고 있잖아요. 네네. PD가 뭐라고 하면 이제 네네. 동시에 소리가 들리는 그렇죠. 좀 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일단 OIS 액추에이터가 적용이 되고 있고 네. 이제 화소가 높아지니까 ASP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가 제품에도 이제는 점점 카메라는 좋아지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죠. 하여튼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노트북 방송도 같이 나가 있어서 질문이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네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네네네. 여쭤보고 네. 전장, 그러니까 네네. 전장용 자동, 이 전장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전자장치. 예. 전자장치. 네네. 그래서 전자장치, 그렇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치.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자동차는 기계 장치인데 네. 이게 전장이라고 해서 이제 쓰는데 사실은 지금은 전장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좀 용어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적당한 이 한글이 없어서 네. 하여튼 전장 카메라하고 차량용 네네. LED 모듈로도 신사업이 확대된다. 네. 요거 포인트 좀. 네네. 일단 그 전장이랑 신규 사업 관련해서 이게 기타로 잡히는데요. 뭉뚱그려서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한 걸로 추정이 파트론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는 한 2,200억까지 늘려서 보고 있는데요. 2배 이상 되는. 네, 한 2배 가까이 이제 2배 이상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일단은 전장 카메라 쪽에서 매출 비중을 좀 많이 늘리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ED 뭐 이런 쪽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쪽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 GV60 여기에 이제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카메라 쪽을 이제 납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출시될 GV90에도 납품이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어떤 미국 그 홍채 인식 기술을 가진 회사에 지분을 11억 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운전자 모니터링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운전자가 좋는지 안 좋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기존에는 그냥 눈 깜빡임 이런 걸로 이제 알고리즘을 파악했는데 이거는 그 동공의 어떤 움직임들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네. 인캠 쪽에서 좀 의미 있는 기술들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킴이라고 한다면 이제 차량 내부의 카메라죠. 맞습니다. 운전자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네. 감시 카메라인가요? 그렇죠. 이 자율주행 된다고 막 졸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그 알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감시를 하면서. 네. GV90이라면은 이제 2023년도에 현대차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네네. 표방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율주행하려면 뭐 카메라 기능이나 네네. 이게 좀 더 강화가 되겠죠. 카메라를 엄청 많이 발라야 됩니다. 네. 둘러야 되는 네네, 형태가 맞습니다. 네. 되나요?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까? 이렇게 네네. 적으셨는데 실적 전망. 네. 일단 작년 뭐 실적 추정치가 1조 3,500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710억 정도 나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2021년도에 네, 21년. 예상 추정치. 네네. 일단 4분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1조 5천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870억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인데요. 요거는 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 사업 쪽이 좋아지면 또 이제 마진이 좋은 뭐 이런 쪽이 또 그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작년 12월에 옵티맥이라는 회사를 합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OIS 손떨림 방지하고 LED 그리고 뭐 심박 센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합병 효과로 인해서 또 이제 여기 관련 매출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합병하기 전에도 이 회사는 이익 따박따박 내던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꾸준한 네. 회사였죠. 자, 네네. 이제 여기까지는 정규 질문 끝. 네.
그다음에 이제 너튜브에 들어온 질문. MC넥스보다 파트론이 2021년도 기준에서 매출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훨씬 높은데 시가총액은 왜 네. 더 싼가요? 이렇게 네. 질문이 오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그 자율주행차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다 자율주행차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MC넥스가 작년 실적은 안 좋지만 누적 수주 잔고 전장 쪽에서 전장 카메라 쪽에서 누적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2조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원탑.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현대차 eGMP에 빌트인이 됐기 때문에 그 아마 eGMP 1차 벤더로 된 회사 중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MC넥스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SK나 뭐 LG 같은 회사들이 1차 벤더로 돼 있지. 이거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뭐 5년, 8년 동안 계속 납품하는 구조거든요. 장기 공급 네, 계약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파트론 같은 경우는 스팟성으로 이렇게 비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멀티플이 좀 아직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퍼스트 벤더냐, 네네. 뭐 소울 벤더냐, 맞습니다. 뭐 이런 개념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MC넥스는 사실 원탑으로 지금 맞습니다. 소울 벤더는 아니. 네, 솔밴드는 아닌데 사실 돈 되는 모델은 특히 현대 기아차 쪽은 돈 되는 모델은 MC넥스가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잡고 있다. 네네, 거의 잡고 있고 이제는 파트론이 공격적으로 영업 치고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그런 입지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단순 수치보다는 네.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질적인 보통 부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네네. 수 있는 멀티플을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프리미엄을 줘서 MC넥스가 그렇죠. 지금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보통 SOTP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 사업부별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MC넥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10%가 넘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 성장률이 한 40% 정도 나옵니다. 전장 네. 쪽에서.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하이엔드 뭐 모빌아이 최근에 또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빌아이하고 MC넥스가 또 200만 화소 그 또 스탠다드 같은 것들 같이 표준을 잡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빌아이가 레벨 2 이하에서는 거의 70% 이상 사실 시장을 장악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밸류에 녹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MC넥스를 더 홍보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뭐 홍보는 아니고 네. 파트론 얘기하다 네네. 보니까 네네. MC넥스가 더 항상 비견되는 회사니까요. 진통으로. 근데 네네. 사실 비교의 범주보다는 네네. 좀 사실 MC넥스가 월등히 좀 앞서 있는 맞습니다. 게 예, 전장 좀 쪽을 맞는 놓고 거죠. 보면 네. 사실은 MC넥스가 맞아요. 좀 잘하는 저희가, 회사라고 보시면 계속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 지금 이제 연예인으로 진출하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